카이카이 키키 그 브랜드를 한번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길바닥에서 웨이팅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사서 크림에다 올리면 팔리는 건가요? 일본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입해서 오셨잖아요. 어떻게 판매하는지도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네. 크림이라는 플랫폼에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모자가 하나 팔렸습니다. 한번 택배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한번 크림에다가 이제 판매를 해봤는데요. 일본 가서 물건 사서 소싱해서 팔면 비행기 값 정도는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진이 높았던 건 44%, 그리고 가장 마진이 낮았던 거는 5%였습니다. 여기는 나카노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병행 수입으로 물건을 소싱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하니까 여기서 대표님을 기다려서 만나서 같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잘 잤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카노 브로드웨이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늘 카이카이 키키 그 브랜드를 한번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는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팝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굉장히 색감이 쨍쨍한 그런 비비드한 컬러의 카이카이라는 캐릭터랑 키키라는 캐릭터, 이게 모티브로 해서 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가 돼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쿄에밖에 없으니까 또 유니크한 템 찾으면 병행 수입할 때 좋은 아이템 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카이카이 키키는 여기 매장 라카노에서밖에 구매가 또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데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창구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도 이제 키링을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되게 잘 나가는 편이어서 도쿄에 오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셔터도 이렇게 꾸며놨네요. 정체성이 확실하네. 예. 이 작가님을 서칭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60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분이시고, 좀 보시면 이게 키키라는 게 여기 써있네, 키키. 네, 카이카이.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플라워 얘네들이 더 인기가 많죠.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 이제 물건을 이제 사들여 와서 다른 나라로 또 수출도 하거든요. 병행 수입을 해온 거를 결국은 또 수출로 가기 때문에 부가세도 안 잡히고 뭐 이런 과정들도 있죠. 이 시장 자체가 한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또 셀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엔화로 사서 한국에 들여온 다음에 위안화로 파는 그런 작업도 하시는 거죠? 외화벌이까지 가능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유럽권이랑 이런 아시아권을 하지만 결국엔 저도 이제 미국을 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병행 수입이나 뭐 리셀링 하는 이 사업으로 진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게 너무 그냥 문화 자체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는 결국 미국도 가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미국으로 좀 지출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전 세계를 다니시네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길바닥에서 웨이팅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와, 오픈했습니다. 이거 고자이마스. 이렇게 태블릿을 주는구나. 모자 귀엽네. 그럼 저는 뭘 사볼까요? 우선은 러버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볍게 이 제품도 구매를 이게 한번 지금 해보세요. 크림에서 제일 거래량 많은 애네요. 네네네네.
뭐 나머지 색깔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거 두 개는 그냥 기본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태블릿으로 계산한 다음에 2층 가서 이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이네요. 네, 이제 다른 층에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매장이 참 협소하다 보니까요.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2층에서 내려오시면 픽업 센터가 있습니다. konnichiwa. 대표님이 골라준 거 사봤는데 그냥 이렇게 사서 크림에다 올리면 팔리는 건가요? 다 100% 높은 수익률에 팔립니다. 사실은 이 판매를 맛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그러겠지만 한번 맛보시면 아 이게 돈이 되구나 엄청 신기해 하실 겁니다. 다들 처음은 다 겪는 과정이에요. 한번 크림으로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네. 대표님 이틀 동안 저랑 같이 다녀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은 PD님이랑 저랑 또 개인적으로 했던 대화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네. 도움도 너무 많이 됐고 사실은 인사이트가 더 넓어지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오래 해왔지만 제 돈 써가면서 체험형으로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시리즈로 만들어서 한국 귀국한 다음에 한번 플랫폼 통해서 판매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항 가셔서 홍콩으로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는 이방인이다 김용민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저는 아마 7월 중순쯤에 다시 일본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병행 수입 대표님을 한국에서 만나서 병행 수입해온 물건을 어떻게 한국에서 파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도쿄에서 봤는데 네. 한국에서 보니까 좀 다른데요? 네, 오늘은 한국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게 네. 일본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입해서 오셨잖아요. 어떻게 판매하는지도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크림이라는 플랫폼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크림을 기본으로 하시지만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스스라고 줄여서 말하는 스스도 당연히 입점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명품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플랫폼들이 있어요. 발란이라든지 피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비가 있고 머스트잇. 생각보다 많네요, 플랫폼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도 물건을 발매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생산을 해서 딱 판매를 시작한다 했을 때 진짜 모든 플랫폼에 다 입점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가 대기업도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판매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재밌는 제품이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휴먼메이드 제품이거든요. 이 하트 키링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 보이시나요? 이 하트 키링이 한 15,000원? 근데 지금 판매가 되는 가격이 229,000원.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제 부부 계정인데 서브 계정. 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하트 키링이 남아있어요. 8개? 8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아직 일부러 안 파셨나요, 혹시? 네네. 지금 제 기억에는 229,000원이 저일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판매했던 그 판매 체결 기록이. 네네. 그렇죠. 여기 보이실까요? 229,000원 접니다. 아, 그러네. 네. 지금 판매 입찰이 이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계속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 그럼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도 판매할게요라고 올려놓은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다 합쳐서 5개, 6개, 7개밖에 안 남았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뭐든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오래 갖고 있으면은 물건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쁘고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묵혔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방금 보여드린 요 키링도 작년 모델이거든요. 초보자들은 물건 소싱해서 오면은 빨리 팔고 싶은 심리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경험치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없죠. 네. 근데 이렇게 1년 묵혀놓는 건 굉장히 초심자한테는 부담일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6개월 정도 안으로는 그냥 처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초보자분들은 바로바로 수익화가 되긴 해야 되니까 한 6개월 안에 뭐든지 다 처분하는 걸로. 그러면 내가 팔았는데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요 계정으로 판매가 됐었던 게 10만 원대였던 것 같거든요. 10만 원. 정산을 10만 7,600원에 받았었으니까. 아, 같은 제품인데 진짜 가격이 다르다. 네네네. 시점에 따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제가 이때의 저를 본다면 아까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수익을 본 거니까 뭐 이때만 하더라도 10배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한 거잖아요. 15,000원에 언더로 구매한 제품이 뭐 10만원 넘게 해서 팔린 거니까 뭐 수익률은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셨는데 대표님도 소싱해서 그냥 원가에 처분하거나 마진 거의 없이 판 상품도 있나요? 저도 초보자 때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으세요?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실리에 반센이랑 아식스랑 콜라보한 제품을 그래도 한 50켤레, 60켤레 정도 소싱을 했었어요. 도쿄에서요? 도쿄에서. 근데 그렇게 50켤레 달라고 하면 줘요? 한국에서는 없었어요. 재고가 없었어요. 제 지인들한테도 지금 한국에서 확보가 가능한지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했는데 도쿄에는 널렸었거든요. 박스가 막 이렇게 싸게 줬어요. 아, 그래서 줬구나.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발이다 보니까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는 기준에서는 벗어나는 제품인데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돈이 될 걸로 판단을 했었었고 아예 이 신발만 사러 가야겠다라고 도쿄 출장을 갔었습니다. 50켤레, 60켤레 되면 사실은 핸드캐리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워딩 업체를 이제 섭외를 해서 국내로 택배를 받아서 판매를 했었었죠. 여성분들이 좀 많이 사셨거든요. 저는 이 초반에 판매를 다 했었어가지고 요럴 때 제가 다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제 2족 정도 이제 남았을 거예요.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신발 같은 경우는 또 잘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날에 아예 딱 컨셉 잡고 바잉을 하러 다니죠. 그래서 이런 부피가 큰 것들도 이렇게 콜라보되는 제품들은 재미를 볼 수가 있다. 대표님, 이렇게 크림에서 제가 물건을 등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니드스 아까 봤었던 거로 한번 다시 보시면 네. 핸드폰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판매를 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가로 본 거는 36만 9천 원인데 지금 28만 6천 원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내가 요 가격이면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격에 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선불 발송을 눌러야지 판매를 등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즉시 판매를 눌러버리면 그 구매자가 희망한 가격에 바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판매 입찰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43만원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 판매 입찰 계속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저희 주소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모색 주시면 모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입찰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판매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린 가격에 구매자가 오케이 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팔리게 되는 거죠.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되게 좀 쉽고 편하게 돈을 번다, 또 놀면서 돈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희 폭염 속에서 엄청 뛰어다녔잖아요. 근데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정말 갈아 넣어야 되는 것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수익을 잘 하고 있고 또 사업도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노하우가 없다면 실패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역회사를 일구시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은 결국은 꾸준히 했냐 안 했느냐 요 차이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나는 이방인이다 출연한 것과 같이 진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가까운 나라에 이제 선진국이 있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외국인으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거는 다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 일본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 도전을 통해서 저도 지금 사업을 일궈놨고 또 잘 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방인이다 이제 출연한 만큼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좀 가시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을 지도에 조금 체크를 해서 무료로 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강의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정말로. 네.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도전을 하냐 안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점만 한번 삼고 이 영상도 한번 보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도 뵙고 이렇게 한국에서도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려줘서 감사하고 저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리즈로 제작하게 됐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크림이라는 플랫폼에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모자가 하나 팔렸습니다. 한번 택배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맘스럽 캡슐 세제에 담아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이제 택배를 붙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에 택배 상품을 내리시고 서비스 버튼을 선택하세요. 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택배 접수를 끝냈고 크림에 정보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잘 가라. 일본에서 온 휴먼메이드 모자. 지금 23,000엔 정도 주고 산 제품인데 크림에서는 지금 32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포장을 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송 완료. 잘 가라. 이러고 이제 정산받길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방식은 정말 쉽네요. 택배만 보낼 수 있으면 되니까. 제가 실제로 한번 크림에다가 이제 판매를 해봤는데요. 이게 팔릴까 싶었는데 팔리긴 팔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한 5가지 품목을 사입을 해왔는데 티셔츠 한 장, 슈프림 건 아직 판매가 안 됐고 4개 다 판매가 됐는데 관세 부감세 포함해가지고 원가를 산정을 했고 이제 크림에서도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크림 수수료 포함해서 전체 마진 계산하면 26% 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크림 수수료 떼고 제가 한 3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습니다. 이번에 뭐 지진 때문에 그런지 제가 다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5만원대에 끊었거든요. 일본 가서 물건 사서 소싱해서 팔면 비행기 값 정도는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진이 높았던 건 44% 그리고 가장 마진이 낮았던 거는 5%였습니다. 뭐 싸게 팔 경우에는 진짜 뭐 몇천 원대기가 되기도 하고요. 공급이 많이 없는 이런 니드리스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거의 즉시 판매가로 판매를 했는데도 마진이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로 돈을 벌려고 진행을 해본 건 아니고요. 한번 컨텐츠를 위해서 제 돈 넣어가지고 한번 판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촬영일이 7월 초순인데 다시 일본에서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낯선 도시 낯선 언어 갇힌 거라곤 꿈 하나 손에 쥐어 텅 빈 주머니 두려운 너 해온 건 없어도 길 위안에 뒀어 외롭단 말은 사치 난 괜찮아 어차피 떠나왔지 또 다른 나 찾아 백팩 하나 메고 경계선을 넘어 세상 끝까지 다 이방인이라서도 커 나는 이방인이다 어디든 내 무대야 익숙함은 버린다 자유로워 숨쉰다 길 위에 내 발자국 낯선 공기 낯선 꿈 모두 다 스쳐간다 나는 이방인이다 손에 쥔 지도는 잃어버려도 돼 길은 내 안에 있지 발걸음이다 친구도 저도 스쳐간 얼굴도 모두 다 스승이야 삶이란 교복도 멀리서 보면 나 작아 보일지 몰라 하지만 내 안에 우주 끝없이 올라 내 뿌린 씨앗은 타지에서도 자라났어 땅에서 꽃 피워봐라 내가 살아 낯설어도 괜찮아 겁내지 않아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법이야. 다른 이름 다른 얼굴 다른 나라 어디서든 나 그게 답이야. 나는 이방인이다. 어디든 내 무대야. 익숙함은 버린다. 자유로워 숨쉰다. 그 위에 내 발자국. 낯선 공기 낯선 꿈 모두 다 스쳐간다. 나는 이방인이다. I'm a stranger, foreigner, dreamer. 발 밑에 흙은 달라도 난 그대로. 낯선 곳 낯선 나 새로 태어나. 나는 이방인이다. 여기서 빛나.